이 시간에는 민법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복잡한 담보책임을 보겠습니다. 물론 한 문제 틀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또 그냥 틀리기도 억울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담보책임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배우는데, 그러나 말이 기본적인 것이지 웬만하면 제가 강의하는 이 안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어려우니까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딱 보셨다가 그 내용 안에서 나오면 맞추는 것이고, 그 내용을 벗어나면 그냥 찍으면 됩니다. 아셨죠? 공부하는데 득점하는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걸 거듭 말씀드려요. 어려운 문제 하나 풀으나 쉬운 문제 하나 풀으나 점수는 똑같다. 그래서 무조건 틀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은 비교하고 그런 것은 보내주고,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와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담보책임 우리 교재 161페이지가 되겠네요. 매도인은요, 물건에 대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팔아먹었으니까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 흠이 있냐 물건 흠이 있냐 그런 뜻인데, 하여간 물건을 매도한 자가 아파트나 땅을 매도했다, 거기 압류 가압류 있다, 저당이 있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물건 흠이 있다, 빌라를 사는데 빌라에 물이 샌, 이런 거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책임 그게 권리 흠과 물건 흠이 있는데, 물건 흠을 하자담보로 한다는 거, 권리 흠에는 하자담보다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권리 물건 담보책임은 자,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고요. 책임의 성질 크게 법정 책임 그리고 무할 책임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한 책임. 물론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주류가 법에 정해진 책임이다, 무할 책임이다. 무하신 얘기는요,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 되겠죠. 내가 용인에서 대리점 하는데요, 용인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팔았다. 근데 수원 삼성 공장에서 용인 가정으로 직배되었다. 그럼 대리점 잘못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에어컨에 잘못이 있으면 대리점 책임이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법에 정해진 엄격한 법정 책임이고 and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거기서 없어야 되고요. 특정물 부특정물 상관없습니다. 어느 물건을 딱 지목할 때도 있고 종류로 지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물도 불특정물도 다 담보책임이 적용되고요. 원식 일부 불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전부 불능 기억나시나요? 원무게당 우체 원시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 문제지 담보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좀 어렵죠 여기는.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요, 법정 책임이지만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여기 있듯이 면제, 경관, 가중 가능하거든요. 근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요, 매도인이 물건 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양심을 믿고 하는 것이거든. 따라서 매도인이 흠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것은 면하지 못합니다. 신의식 위반이다. 그래서 담보책임을 매수인이 면해줄 수도 있는데, 매도인이 자기가 팔아먹을 물건의 흠을 알면서도 나는 책임 안 져라고 했다면 그것은 신의식 위반이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특히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데 제가 7번, 8번을 묶어놨죠. 예전에 민법 총칙에서 사기 파트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담보책임과 차고는 담보책임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담보책임은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합하면 담보책임을 적용하라, 이것이 다수설이고요. 그러나 담보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면 선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택. 내용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흠, 물건, 채권, 경매인데 크게 네 가지. 권리흠이 있을 때, 물건흠이 있을 때, 매도한 채권흠이 있을 때, 경매한 권리흠이 있을 때. 이따 보지만 경매한 물건은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리흠이냐 물건이냐 채권이냐 경매인데, 일단 권리는 1년이고 물건 6개월입니다. 권리는 그 사실 알고 1년 내에 물건 6개월인데, 특히 완전히 남의 물건이다, 즉 전부탄의 권리 같은 경우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1년 그리고 물건은 6개월이고요. 물건의 담보를 뭘 한다고? 하자담보. 우리가 하자담보 물건이죠. 권리 1년, 물건 6개월 행사해야 되고, 완전히 남의 물건을 매도했다, 기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채권과 경매가 있는데, 특히 경매의 경우는 권리흠만 붙지 물건 붙지 못한다는 거. 내용도 잘 나옵니다. 담보책임 내용 원래 크게 5가지인데 시험은 출제 상황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계약 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과 완전물로 바꿔달라, 그런 권리 있어도 하자보수 없다는 거. 하자보수는 도급에서 쓰는 개념이고 매매는 없습니다. 다음 중 우리 민법상 담보책임 내용 아닌 것은, 그러면 보통 완전물 고른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자보수입니다. 민법의 담보책임 내용은요, 해제, 그리고 대금감액,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는 있어도 하자볼 수 없다. 특히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선의심은 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만 인정되지 아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책임 그게 네 가지: 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가 있어도 하자보수라는 말 없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선의심만 되고 악의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4번도 이제 경합을 말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행불능된 경우, 근데 매수인이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담보책임은 선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악의 등의 사정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런 경우 하더라도 담보책임을 묻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별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해놨습니다만 복잡하죠. 표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원래 이걸 다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담보책임이 어려운 거죠. 다 맞으려고 하면 안 되죠. 표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봤지만요, 권리흠과 다음 장에 물건흠이 있습니다. 권리, 아파트에 또는 빌라에 저당, 압류, 가압류 이런 걸 몰랐다, 그것이 권리고, 물건은 빌라 자체가 물이 샌다든지 건물이 기울어졌다 이런 것이 담보책임이죠. 그래서 권리흠. 권리흠은요, 자, 별표 보시고, 별표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저당 전세권의 행사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 같은 경우는요, 이 전부 타인의 권리의 속감을 악의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그 사실을 알아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저당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모르든 알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악의, 민법은 악의는 보호하지 않는데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악의라도 해제할 수 있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악의라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저당 전세의 경우는 악의라도 손해배상과 해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외웁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저당 전세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기간에 있어서도 권리는 1년, 물건 6개월이다 말씀드렸는데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완전히 남의 물건이다, 기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저당 전세의 경우도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1년이고 물건 6개월, 그리고 특히 권리 경우는 흠을 모르느냐 아니냐 따라 달라. 그래서 흠을 모르고 샀다, 안날부터 1년이고 알고 샀다, 계약서 1년. 얘도 잘 나오죠. 좀 어렵습니다. 권리의 1년에, 자, 계산점은 선의 경우는 안날부터, 안 경우는 계약시부터 1년을 계산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전부 타인 권리는 그 사실을 알아도 해제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는 그 사실을 알아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 전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해제와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완전히 남의 물건, 즉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 전세권 행사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아예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자, 물건은 특정물, 종류물 똑같은데요. 종류물을 다른 말로 불특정물이라고 하죠. 요건을 보시면 여기 선악이 문제될 때 반드시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선이 무과시입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전혀 모르고 과시 없어야 되지, 물건을 살 때 대충 사가지고 흠이 뚜렷하다, 그것을 모르고 샀다, 그런 경우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물건 살 때 고가일수록 철저히 조사해 보기 때문에 물건 흠을 전혀 모르고 과시 없을 때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건 흠은 권리와 달리 물건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의 선악은 선의 무과시이다, 선의 무과시이다, 그 경우만 책임 물을 수 있고, 특히 물건 흠은 기간이 얼마라고, 특정물, 불특정물 똑같이 6개월이고요. 특히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언제 선의시만 인정된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보자는 것만 보시고 이 이상은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요. 가성비 떨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사무실에서 손님이 없고 좀 시간 있을 때 보시면 되지, 여기서 깊이 들어간다, 그것은 떨어지는 지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중요하지. 일단 합격해야 되죠. 민법 실력 기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당 전세권 행사, 그죠?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잃는 경우는 해제와 손해성총 인정되는데요. 이건 선악불문하고 모두 인정되고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하죠? 전부 타인의 권리도 선악불문하고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인데, 이 저당 전세 행사의 경우는 해제와 손해배상 인정되고 그리고 선악불문하고 인정되면서 기간 제한 없다. 중요하고요.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조문들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에 소유권 잃는 경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는 판례이고요. 1번은
법조문에 있지만 이 1번의 조항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 잃는 경우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목적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런 사실만으로는 탐지를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당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가 실행된 전까지는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당권에 무엇으로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에 책임 문제 되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그런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 경매의 경우는 법원의 공경매의 경우에 권리 흠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고 물건 묻지 못합니다. 내가 빌라를 사는데 빌라의 지하를 잘 살펴보지 않아서 나중에 경락받고 나서 키를 받고 빌라의 지하 들어갔더니 빌라에 물이 철철 넘치더라.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빌라를 개량해서 개조해서 보트 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하실에. 그 정도로다가 경매의 경우는 물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매된 물건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사실을 몰랐다. 책임 물 수 있는 경우가 있어도 경매된 물건 자체 흠이 있다. 책임 묻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경매는 권리 흠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 흠은 묻지 못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여기서 경매는 공경매를 말한다는 것이고, 경매로 인하여 지는 담보 책임 1차적 책임은 채무자이고 2차적 책임은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집니다.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1차적 책임자는 채무자이고요. 그 2차적 책임자는 자, 배당받은 채권자이고, 채권의 매도인은 채권 뭡니까? 돈 받을 권리 파는 거야. 이에 대해서 조문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자력담보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죠. 채권의 매도인의 자력담보 시기는 일단은 매매계약 당시이고요. 그러나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 거는요, 변제기 자력 담보 추정이라는 거, 이거 분홍색으로 칠했네요. 매매계약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자, 변제기 자력을 담보로 추정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물건 담보는 하자 담보 중요합니다. 물건,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자세히 보고 사죠. 따라서 물건 흠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 전혀 모르는 경우, 잘못이 없는 경우만 볼 수 있습니다. 물건 흠이 뚜렷하다. 그런 경우는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넌센스 퀴즈 같아요. 물건 흠이 숨겨져 있는 경우는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도 뚜렷한 하자는 묻지 못한다는 거. 왜? 여기 있죠. 요건이 물건 흠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명백한 하자는 책임 묻지 못한다는 거. 독특합니다. 속이 딱 쉬워요. 흠이 뚜렷한데 왜 못 묻느냐 그러지 마시고, 자, 물건 흠은 흠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뚜렷한 하자는 묻지 못한다는 거. 특정물, 부특정 상관없고요. 안 하면 6개월이고, 그리고 불특정물 같은 경우는 완전물 급부정 인정됩니다. 완전한 것을 바꿔달라. 자, 6월 중요하고, 법정하자. 예를 들어서 매수한 토지가 하천법의 정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없더라. 그런 걸 법적하자라고. 법적하자는 물건 해석을 본다고. 독특합니다. 기간 6개월이겠네요. 그죠? 6개월. 그래서 법률적 장애를 법적하자로 하고, 법적하자는 권리하자이라는 거 굉장히 헷갈리고 많이 틀립니다. 법적하자는 물건하자이지 권리하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간은 안날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하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물건하자가 하자담보, 하자대 선임무과실, 그리고 법적장애가 물건하자이지 권리하자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자담보는 물건의 하자에 쓰는 개념이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이내 행사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자, 담보 책임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전부가 타인의 권리다. 완전히 남의 땅을 샀다. 매도인이 전혀 자기 땅이 아닌 것을 팔았다. 그것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전부 타인의 권리를 알고 매수한 매수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를 넘기지 못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 없고요. 그리고 일부 타인의 권리를 알고 매수한 자도 그만큼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봤던 저당 전세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와 또는 손해배상 인정된다. 그리고 기간 제한 없는데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자,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자, 전타학계, 일타학감, 저전학개선.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전타학계, 일타학감, 저전학개선. 전부 타인의 권리를 알고 매수한 자도 전부 타인의 권리를 넘겨받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기한이 제한이 없고, 일부 타인의 권리를 알고 매수한 자도 일부 타인의 권리를 넘겨받지 못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당 전세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전 악훼손 기한 제한 없고요. 그래서 여기 있듯이 전타학계, 일타학감, 저전 악훼손. 물론 악의인 경우 해제, 악의인 경우 감액,
악의인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선인 경우는 물론 인정됩니다. 이걸 물론해석이라 물론해석. 우리가 전부 때 소변금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큰 거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소변금지 물론 큰 거 안 돼. 그리고 시골에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승용차 출입금지 거기에 덤프트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악의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선의는 물론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의는 무조건 인정되니까 외우지 마시고 악의인 경우 해제, 악의인 경우 감해, 악의인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전타학계, 일타학감, 저전학 개선, 전타학계, 일타학감, 저전학 개선 꼭 알아두시고 선의시는 물론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8연배까지 보시겠습니다. 1번, 2번이 비슷한 판례인데요. 토지를 매매할 때 그 토지의 모습을 전체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저기까지 딱 이렇게 전체로서 평가했는데 그 평이 몇 평이더라 이런 거죠. 전체로서 평가했고 평순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수량 지정 매매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파트는 평수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는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거. 핵심이 여기는 전체로서 평가하고 평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은 자, 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량 지정 매매다. 그래서 1번, 2번을 구분하시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 아까 타인의 권리 매매할 수 있잖아요. 사서 줘야 돼, 또는 반드시 팔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책임져야 되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 이전할 수 없다. 그때는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 배상하라. 이행이 불능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이행이 된 것 같은 이행을 배상하라는 거. 민법은 이행 배상의 원칙이죠. 자, 4번.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경납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해야 되죠. 경매의 경우는 대금 완납 시가 소유권 취득이잖아. 따라서 낙찰을 받았지만, 경납을 받았지만 대금 완납 전에는 아직은 남의 물건이죠. 따라서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 날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날짜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잘 보시기 바라죠. 경매의 경우는 낙찰대금이 납부되어야 소유권 취득이 있는데 낙찰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쉽게 말해 전매했다. 그런 것은 타인의 물건 매매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5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요, 법정의 무과실이죠. 따라서 무과할 책임이기 때문에 민법에 과실상계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민법 총칙에 첫날 배운 적이 있는데, 첫날, 자, 과실상계가 되느냐? 호유관계는 되고, 담보책임 표현대리 원상회복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또 나오네요. 그래서 담보책임은 법정의 무과할 책임이기 때문에 상계는 안 된다는 거. 물론, 과실상계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죠. 공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하자 발생 및 확대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과실상계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과실상계는 법정의 무과할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 뭐죠? 물건이죠? 기간 얼마야? 6개월이죠. 하자담보. 자,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 얼마야? 6개월은 재판상 재판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꼭 재판상 출소기간 아니라는 거. 출소기간 배운 적이 있죠? 점유침탈 1년. 기억나시나요? 점유침탈의 1년은 출소기간이지만 그럼 여기 뜻이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6개월 행사기간은 재판상으로도 재판에도 행사할 수 있지 꼭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재판상 재판에 즉 출소기간 아니다. 출소기간은 점유에서 점침탈 1년 있었습니다. 절도강도. 그리고 하자 존재 여부는 매매계약 시이지 이행기간입니다. 소유권을 넘겨줄 때가 아니라 그 계약 시 그때를 기준해서 하자가 있냐 여부를 따진다는 거.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권리만 인정된다고 했는데 경매의 경우는 자, 경매 절차가 유효를 전제하지 아예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런 경우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 중요하죠. 자, 경매는 권리만 묻고 물건을 묻지 못한다고 했고요. 경매 절차가 유효했을 때, 경매 절차가 효력이 있었을 때, 유효했을 때만 담보책임 문제되지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런 경우까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담보책임인데 좀 어렵습니다. 자,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만 보시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좀 쉬었다가 판매하고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